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효과적인 직업평가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평가사와 또 장애인 사이에 아주 좋은 라포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 또 평가 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전문가와 장애인 사이는 항상 비대칭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뭐 인권 면에서는 우리가 동등하다고 보더라도 전문 기술면이나 지식 면에서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장애인하고 직업재활 전문가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나 권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요소라든지 또 권리 측면에서는 똑같이 그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받는 사람이나 평등한 관계라는 전제가 있을 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는 이런 협력적인 관계를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간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파트너십이 중요하듯이 이 전문 활동이라는 것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런 그 평등성의 전제 위에서 직업평가 계획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 또 직업평가 결과에 의해서 야기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같이 수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직업평가라는 5일 동안의 어떤 직업평가라고 할 때 그 5일 동안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과정이나 또는 노력상의 일들을 서로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적인 직업평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직업평가가 내담자에게 그 평가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장애인들은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업평가는 계획 수립하는 이 시작 단계부터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데까지 서로가 적절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 책임을 성실히 분담해서 이행해야 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실질적인 직업평가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직업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체적인 목적은 물론 직업평가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지만, 직업평가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 큰 방향에 있어서의 그 양쪽 모두 의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를 서로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할 때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또 직업평가는 굉장히 고도의 그 계약상의 관계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공단에서 이 특정한 장애인에 대해서 뭐 이틀 동안 직업평가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협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틀이라는 어떤 타임라인, 시간적 한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은 이 그 시간 관리도 철저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평가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협약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뭡니까? 직업평가사와 또 직업평가를 의뢰하는 사람들 또 장애인 혹은 그 가족 간의 어떤 관계를 계약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공식적인 직업평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평가가 잘 이루어지면은 직업평가 정보의 어떤 유용성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평가사 최종 직업평가 보고서에 담고 있는 서면 직업평가 보고서에 담고 있는 정보의 어떤 현실성, 현실성이라는 건 대체로 뭡니까? 지역 노동시장이라든지 또 특정한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알맞는 그런 추천 근거라든지 또 직업훈련이면 직업훈련 서비스가 유용한 그런 어떤 추천 근거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죠? 또
이 그 보고서 내용이라는 것이 부적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너무 비현실적이라든지 또 시간적으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적절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죠? 또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예를 들어 직업 배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정한 이제 그 직업을 우리가 초청 권고했다고 할 때 직업평가사가 그 직업이 현재도 구인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죠? 또 현재도 그 직업 훈련 기간이 잘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뭐 2, 3년 전에 이제 폐교한 학교에 장애인을 추천 근무하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이건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상의 이유라든지 어떤 노동시장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사성 있는 그런 정보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직업평가사가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평가의 어떤 요소라는 것은 크게 봐서는 한 두 가지라고 우리가 범주화시켜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는 장애인이라는 그 개인의 초점을 두는 방식과 또 좀 전에 이제 뭐 정확성이라든 적절성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환경 조건이라든지 상황적 맥락도 역시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업평가사가 아주 유효하게 또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요인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또 꼼꼼히 봐야 하는 것이 직업평가 보고서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적절성과 관련한 중요한 그 측면이 고려해야 할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평가에 있어서 장애인의 개인적 변인이라는 것은